황금빛 인생 이야기. 은퇴 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 세 가지. 첫 번째, 명확한 목표와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일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삶의 방향성을 잃기 쉽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무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명확한 목표를 가지면 하루하루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변하며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작고 구체적인 것부터 장기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여행을 계획한다면 단순히 여행을 가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넘어서 언제 어디로 갈지, 여행 경비는 어떻게 마련할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한 은퇴자는 세계 여행을 꿈꾸며 은퇴 5년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여행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1년 동안 10개국을 여행하며 꿈을 실현했고, 그 경험은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자신감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은퇴 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목표를 세운 시니어가 있습니다. 그는 매주 2회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 지도를 하며 보람을 느끼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목표는 은퇴 후 삶에 활력을 더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목표 설정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해지겠다라는 모호한 목표보다는 매일 아침 30분 걷기, 매달 건강검진 받기처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한 은퇴자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는 습관을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했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은퇴자는 매달 한 권의 책 읽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간 및 월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면 여행 경로를 조사하고 항공권과 숙소 예약 시기를 정하며 필요 경비를 예산에 맞게 조정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은퇴자는 유럽 여행을 준비하면서 현지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프랑스어 수업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더 깊이 있는 여행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같은 소소한 목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은퇴자는 텃밭을 가꾸며 손수 재배한 채소로 가족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일상에서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은퇴 후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시니어는 매일 연습한 결과 몇 년 후 지역 발표회에서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목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활동은 정서적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한 시니어는 매주 손자들과 쿠키를 굽는 시간을 가지며 그 시간 동안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시니어는 손자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자연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목표와 체계적인 계획은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크고 작은 목표를 꾸준히 세우고
이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 은퇴 후에도 배움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발견하는 과정은 자신감을 높이고 매일 새로운 도전과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코딩 강의를 듣고 자신만의 블로그를 제작했습니다. 그는 이 블로그를 통해 여행 중 찍은 사진과 글을 공유하며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콘텐츠를 창출하며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사례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은퇴자는 은퇴 후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몇 년 후에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시니어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가족 모임에서 연주를 선보이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배움은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움은 또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시니어는 지역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사진 편집 강의를 수강하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배움을 통한 성취감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취미와 기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은퇴자는 은퇴 후 외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해 프랑스어를 공부했고 이를 통해 파리 여행 중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경험했다고도 말합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활동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30% 이상 높이고 우울증과 고립감을 4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시니어는 사진 편집 기술을 배우고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했으며 동시에 자신의 작품을 온라인 갤러리에 전시하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시니어는 지역 요리 강좌를 수강한 후 작은 홈베이킹 사업을 시작해 경제적 독립과 함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배움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은퇴 후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배움은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나 명상을 배우며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유지하는 은퇴자들도 많습니다. 한 시니어는 요가를 통해 허리 통증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넘어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은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기술을 배우며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배움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 1. 건강관리.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워도 이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가 적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니어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는 습관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또 다른 시니어는 요가와 같은 유연성 운동을 통해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은 신체 피로를 줄이고 몸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건강관리는 식단 조절에서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은퇴자는 매일 아침 스무디를 마시는 습관을 통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나나, 시금치, 우유를 활용해 간단하고도 영양가 높은 스무디를 만들어 에너지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회적 관계 유지. 사회적 관계는 정신적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상적으로 만났던 동료와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므로 의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한 시니어는 매주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가지며 신체 건강과 우정을 동시에 관리했습니다. 또 다른 시니어는 매달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AI 등 현대 기술을 활용하며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 채팅을 통해 손자들과 게임을 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영화를 감상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물리적 거리를 넘어 감정적 거리를 좁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활동도 추천할 만합니다. 한 시니어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 봉사를 하며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다른 시니어는 지역 미술 워크숍에 참여하며 자신의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는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소개한 3가지 기억하시나요? 첫째, 명확한 목표와 계획 세우기. 둘째,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 셋째, 건강 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 이 3가지는 은퇴 후 삶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중요한 열쇠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3가지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작은 변화와 실천을 시작한다면 은퇴 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